자, 여러분 드디어 유전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명 높은 단원이죠. 유전단원에서 킬러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겪어봐야 알겠죠. 첫 단원이 염색체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냥 개념, 암기 단원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단 연계성이 강해서 여기 못하면 다음 단원도 못하고요. 그 다음 단원도 못하니까 놓치면 못 따라가. 여기는 앞에 빼놓고 뒤를 할 수가 없는 단원이 유전이 되겠습니다. 유전 물질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물질이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학생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DNA를 떠올릴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유전 물질이죠. 여기 사다리 모양, 염기거든요. 어떤 염기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물학적 형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염색체는 뭐죠? 염색체는 DNA를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 DNA는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고 또 산성을 띠고 있어서 이거랑 반대 성질을 가진 물질하고 함께 있어야 안정화가 돼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복합체를 형성한 게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즉 염색체는 안전하게 DNA를 보관하기 위해 형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염색체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세포 안에 들어있겠죠. 세포막 안에 있는 다시 핵막 안에, 즉 핵 안에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염색체가 핵 안에 몇 개 들어있을까요? 이것은요, 어떤 생물이냐, 즉 어떤 종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는 게 사람의 염색체 표본인데요. 뭐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총 23쌍, 46개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염색체가 거의 다 같은데, 왜냐면 같은 종이라서 거의 다 같습니다. 다른 게 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색체로 남녀를 구별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가능하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 관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고요. 보시면 기출 비중인데요. 출제 문제 수가 1.5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성이 강해서 염색체는 이 다음 단원인 세포분열과 통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단원 합쳤을 때 모의고사마다 3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반으로 나눠서 1.5, 1.5씩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정답률은 3문제를 평균을 낸 겁니다. 보아하니 정답률이 생각보다 역시나 낮죠. 유전단원이요. 앞부분이 좀 쉽고요. 뒷부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부분이 이 정도 정답률이니까 역시 유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도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작을 할 건데요. 괜히 뭐 염색체가 아니라 유전 한다라고 하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나요?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유전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기대감,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이제 호기심, 이런 거를 더 느끼는 학생들을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1 염색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염색체고요. 오늘 할 내용이 거의 다 염색체죠. 먼저 염색체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겉보기 형태가 사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를 보면은 세포막이 있고 핵막이 있고요. 이 안에 염색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처럼 풀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염색체 풀린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에서 뭐 DNA는 정보를 사용하기에는 좋은 모습인데 이 세포가 분열을 하기에는 안 좋은 형태죠. 실 모양으로 구겨져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반으로 나누겠어요? 이때는 형태를 바꿉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모습, 좌우 대칭인 형태가 됩니다. 염색체가 총 몇 개가 나옵니까? 이거는 종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는 2개만 그렸어요. 요거를 우리가 응축한 형태라고 하고요. 얘나 내용물은 똑같은데
결국은 볼 수 있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왼쪽에 있는 거는 분열하지 않는 시기, 즉 간기에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분열하는 시기인 분열기에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진짜 분열기에만 볼 수 있어요. 얘는 간기에 주로 볼 수 있는데 분열기에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으나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지금 알 필요 없고요. 나중에 세포 분열하면은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체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응축한 염색체를 이렇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기 몸통, 머리 그리고 꼬리 그리면 뭐 잠자리 같기도 하고, 근데 DNA를 포함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위아래는 완전히 동일한 DNA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막대기 두 개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여기서 막대기 하나를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그럼 제가 그린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겠죠. 또한 염색 분체를 묶고 있는 가운데 부분, 여기를 자 동원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동원체 방추사라는 게 달라붙어서 반으로 나누는데요. 그것도 이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궁금하다면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염색체를 이렇게 다시 풀린 형태로 끄집어내면요. 볼 때는 굉장히 가는 실처럼 보이지만 막상 확대를 하면 완전 가늘진 않고요. 이보다 더 가는 어떤 물질의 어떤 꼬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굵기는 이 코일의 지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확대를 해야지 진짜 구성 물질이 보일 텐데요. 자, 크게 두 종류 물질이 보입니다. 동글동글한 공 같은 물질이 있고요. 이 공을 감고 있는 끈 같은 물질도 있습니다.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DNA일 텐데 누구? 바로 이 끈 모양, 얘가 DNA가 되고요. 이 공 모양 구조물이 DNA를 안정시키기 위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염색체 구성 물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누구누구? DNA랑 단백질. 이름은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지만 또한 DNA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쁘게 포장을 해놓은 건데 막 지멋대로 불규칙하게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어떤 부위를 봐도 모두 동일한 이런 형태로 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동그라미 4개 그렸는데요. 입체적으로 보면 저 뒤에도 4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봐도 4개인 어떤 정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규칙적인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 덩어리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즉 염색체는요. 얘네 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혹은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DNA를 한 번 더 확대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아니죠. 이중나선 구조. 그리고 이 DNA도 사실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얘도 여기 하나 딱 뚝 떼어내면은 기본 단위인 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본 형태예요. 요거 ATP랑 좀 닮았죠? 인산이 3개가 아니라 하나긴 한데 얘를 뭐라고 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명칭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뉴클레오솜과 뉴클레오타이드 둘 중에 뭐가 훨씬 더 큰 단위입니까? 당연히 얘가 크죠. 얘가 모여야 DNA가 되고 얘가 히스톤 단백질과 합쳐져야 뉴클레오솜이 되니까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저는 믿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종종 물어봅니다. 뉴클레오솜을 언제 관찰할 수 있냐?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얘는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왜냐하면 아까 염색체를 응축한 형태랑 풀린 형태로 제가 구분했잖아요. 얘도 풀린 상태가 있어서 관찰을 못하냐 이런 어떤 뉘앙스로 낸 건데요. 얘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염색체가 응축하고 풀리는 건 얘보다 더 큰 단위에서 응축하고 풀리는 겁니다. DNA랑 히스톤 단백질은요. 항상 이렇게 합쳐서 뉴클레오솜 형태로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하지만 원래 더 생명과학 원 범위를 넘어가면 얘네도 풀리기는 합니다만
생명과학 원에선 항상 이 형태고 항상 관찰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 공부를 조금 할 건데요. 유전자와 유전체입니다. 여기서 유전자가 뭐냐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은 그거요? DNA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다시 DNA가 뭐야 물어보면 유전자 아니에요? 유전자 뭐야 DNA 아니에요? 무한반복이야. 그렇게 일반인들 많이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유전자는 일단 DNA는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형질에 대한 정보를, 형질은 생물학적 특징입니다. 요거를 가진 DNA의 특정 부위입니다. 즉 DNA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DNA의 염기서열의 유전 정보가 있는데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쓰는 부분이 있고 안 쓰는 부분이 있고 쓰는 부분이 있고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정확히 포함된 부분만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전자인데 뭐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테니까 유전자 A, B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면 되겠죠. 즉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 DNA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전체는 뭘까요? 뒤에가 뭘로 끝났어? 전체. 얘가 바로 자 유전자 혹은 또는 이제 이게 두 가지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염기서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전자 전체랑 염기서열 전체는 다르잖아요. 유전자 전체는 얘네들이 합친 거고 염기서열 전체는 다 합친 거잖아요. 요거 제가 몇몇 참고서를 봤는데요. 이게 기술이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게 출제를 할 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둘의 관계는요. 유전체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주제는 DNA 복제와 자, 염색분체. 왜 염색체가 그렇게 좌우 대칭으로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염색체를 반씩 잘 나눠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전 정보를 절반씩 가져가게 되잖아. 1인분씩 가져가게 하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유전 정보를 2배로 늘려놔야 됩니다. 자, 여기 DNA가 한 문제 있다라고 칠게요. 응축가기 전에 먼저 DNA 복제를 해요. DNA 복제하면 히스톤 단백질도 더 많이 붙습니다. 결국은 원본 DNA가 있고요. 옆에 복제된 DNA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응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염색체 모양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DNA는요. 왼쪽에 원본이 들어있다면 오른쪽에 복제본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결국 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몇 인분이다? 2인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건데 얘랑 얘의 관계는 결국 무슨 관계입니까? 복제된 관계죠. 이 안에 유전자가 있을 텐데 가령 예를 들어 여기에 유전자 라지 A가 있다면 이건 그냥 이미 유전자의 어떤 형질을 결정하겠죠.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라지 A가 있고요. 여기 스몰 b가 있다면 여기에 스몰 b가 있다는 거예요. 즉 왼쪽하고 오른쪽 염색 분체는요. 유전자 정보, 즉 유전자 구성이 무조건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제 관계니까. 이해가 가시죠? 2인분짜리 염색체, 왼쪽 오른쪽은 유전 정보가 같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염색체를 두 종류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막대기 하나짜리도 염색체고 막대기 2개짜리도 염색체입니다. 차이는 바로 알 수 있죠. 왼쪽에 있는 건 복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고요. 얘는요. 왼쪽, 오른쪽이 복제된 관계니까 자, 복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응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명칭을 붙일 건데요. 얘는 막대기 하나짜리니까 1분 염색체, 염색분체 하나짜리란 얘기고요. 얘는 그럼 뭐예요? 2분 염색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칭은요, 교과 과정에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앞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염색체 관련된 물리량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워요. 자, 요거하고 요렇게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염색체수. 너무 왼쪽에 붙여서 했네. 염색체수. 두 번째는 DNA 량을 비교할 건데 여러분들 처음 하는 친구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염색체 몇 개예요? 1개죠. 얘는 염색체 몇 개입니까? 2분 염색체 1개입니다. 얘는요. 1분 염색체 2개예요. 염색체 개수 뭘로 세야 돼요? 결국은 가운데 있는 요 동그라미. 얘를 아까 뭐라고 배웠죠? 동원체라고 했죠. 동원체 개수가 하나 2개니까 염색체가 112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염색체 개수는 동원체 수로 세면 쉽다. 그런데 DNA량이 염색체 개수를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제가 된 애도 있고 뭐 안 된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DNA량을 얘를 1로 볼게요. 그럼 얘는요. 얘보다 얘가 복제돼서 2배 많죠. 2가 될 겁니다. 얘는요. 얘가 이제 2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배인 2가 되겠죠. 그럼 DNA량은 뭘로 세면 돼요? 요 막대기 개수를 세면 되죠. 이 막대기 개수만큼 DNA 분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염색 분체라고 하죠. 염색 분체수로 세면 되고요. 는은 아니고 비례라고 할게요. 왜냐면 DNA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가벼우니까 우리가 뭐 질량으로 잴 수는 없고 상대량, 그쵸? 요건 이제 상대량인데 이때 제일 왼쪽을 제가 1로 봤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고요. 얘가 2면 4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비례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자, 세 번째로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자, 상동 염색체 그리고 관련된 용어 중에 핵상이 있거든요. 요걸 볼 건데요. 상동 염색체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하나의 이제 세포를 관찰할 건데요. 얘가 지금 분열기 세포라서 염색체가 응축돼 있고요. 염색체의 개수는 6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6개입니까? 제 마음이에요. 어차피 생물마다 염색체 개수 다르니까 좀 그리기 좀 너무 많으면 못 그리잖아. 한 6개 정도로 할 거고요. 근데 염색체가 6개인 건 6개인데 관찰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혹시 그 집에 손님이 많이 놀러 왔을 때 신발장 본 적 있어요? 막 신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신발들이 모양이 다 다른가요? 아니죠. 한 켤레씩 한 쌍씩 당연히 모양이 맞죠. 이게 짝이 안 맞는 경우는 뭐 있을 수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언제 짝이 안 맞을까? 강아지가 물고 갔을 때 하나? 뭐 이럴 때 아니면 짝이 맞겠죠. 염색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가 있고요. 여기도 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가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꼭 이렇게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긴 좀 뚱뚱하게 그릴게. 또 한 쌍의 염색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염색체 이렇게 못 그리지 않는데 오늘 진짜 못 그리네. 자, 이렇게 6개지만 세 종류입니다. 그죠? 세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요 한 쌍 또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다. 이런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자,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이 서로 상이고요. 동은 뭔지 아시죠? 같을 동입니다. 서로 같은 염색체라는 건데 왜 존재하냐면 여러분 유전자를 엄마 아빠 중에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당연히 양쪽에 반반씩 물려받았죠. 근데 유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DNA, 즉 염색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같은 종, 즉 사람이기 때문에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하나 빼고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염색체의 절반은 엄마, 절반은 아빠한테 물려받은 건데 엄마, 아빠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물론 뭐가 엄마 거고 뭐가 아빠 건지 몰라요. 이게 엄마 거면 아빠 거, 이게 아빠 거면 엄마 거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상동 염색체가 세포 안에 존재하는데요. 이 상동 염색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자, 모양이나 크기가 동일한데 따지고 보면은 부모에게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염색체니까 당연히 안에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엄마한테 받은 머리카락 유전자가 있다면, 얘랑 얘는 복제된 거니까 그냥 연결할게요. 여기에 엄마한테 받은 머리카락 유전자가 있다면 아빠도 머리카락 유전자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는 각각 엄마랑 아빠가 준 머리카락 유전자고요. 얘네 둘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대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상동 염색체 위에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따져볼 게 첫 번째 관여하는 형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결정하냐라고 할 때 둘 다 머리카락을 결정하죠. 만약에 얘가 혈액형이면 얘도 혈액형이었을 거예요. 얘가 눈꺼풀이면 얘도 눈꺼풀이었을 거고, 그래서 관여 형질은 뭐라고 하면 돼?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전 정보, 즉 유전자 구성은 같을까요? 머리카락도요, 곱슬 유전자가 있고 직모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곱슬을 주면 아빠가 곱슬을 줄까요? 직모를 줄까요? 그건 모르지. 곱슬을 줄 수도 있고 직모를 줄 수도 있고요. 곱슬을 줄 수도 있고. 왜냐면 애초에 엄마랑 아빠는요, 만나기 전에는 남남입니다. 엄마랑 아빠가 일란성 쌍둥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두 분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뭐 이런 대화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음식은, 아, 너 너무 버벅인다. 연애 많이 못해본 티내네. 어쨌든 막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 했겠죠. 그죠? 뭐 만나자마자 어떤 유전자 있어요? 유전자 좀 비교 좀 해볼래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유전자가 서로 다릅니다. 우연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준 유전자는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거나 또는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내용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 대립 유전자는요, 복제된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엄마랑 아빠가 각각 너희들에게 물려준, 각각 받은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을지 다를지 모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유전자 구성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봅시다. 먼저 어떤 사람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뭐 이렇다라고 봅시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유전자형이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알파벳 기호로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두 개의 유전자 있죠? 얘네들이 각각 대립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하고 대입시켜 보면은 얘랑 얘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가 준 거고요. 그죠? 얘랑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동 염색체 위 같은 위치에 있겠죠. 자, 그래서 한 쌍에 이렇게 이제 상동 염색체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는 아빠가 준 거야. 이때 라지 A, 스몰 a잖아요. 유전자형이.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면 여기에 라지 A가 있어요, 스몰 a가 있어요. 당연히 아까 배웠지만 얘랑 얘는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같아요. 즉 라지 A가 있어야 되고요. 스몰 a는 대립 유전자니까 상동 염색체의 다른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에 스몰 a가 있어야겠죠. 그쵸? 또 여기에 라지 B가 있으면 여기도 복제돼서 라지 B가 있는 거고요. 라지 B니까 여기에 또 대립 유전자로서 라지 B가 있으면 됩니다. 즉 얘랑 얘는 복제됐기 때문에 무조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 이거는 복제된 게 아니니까 다를 수도 있고 또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이 말은 복제 유전자와 대립 유전자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핵상. 자, 핵상은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동 염색체 구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동의 구성 상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과 N인데요. 아까 염색체를 관찰하면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죠. 염색체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종마다 달라요. 하지만 상동이 짝을 이루고 있다면 어쨌든 염색체의 개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짝수가 되죠. 그래서 짝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 N인 겁니다. 즉, 이 N은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 생략할게요. 한 쌍으로 함께 존재하면 우리가 E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동 중 한 조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신발로 따지면 이게 한 켤레에서 한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켤레 중 한 짝. 그러니까 절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엄마랑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체가 다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종류의 이제 세포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세포는요, 둘 다 같은 개체의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포의 염색체를 봤더니 한 쌍씩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더라. 그러니까 염색체를 모식적으로 그냥 도형처럼 표현을 할게요. 근데 오른쪽은 같은 개체의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염색체가 자 절반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왼쪽에 있는 세포는 체세포라고 해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예요. 뭐 근육세포, 신경세포, 피부세포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엄마랑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전부 다 이제 발현이 되고 있겠죠. 필요한 걸 뭐 발현시키고 있을 텐데 근데 오른쪽은 염색체가 절반만 들어있죠. 왜냐면 얘는 생식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생식세포는요. 동물로 따지자면 정자나 난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몸에도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우리 성별에 따라서. 그러면 제 몸엔 정자가 있을 텐데 이 정자가 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왜 정자를 가지고 있냐면 제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의 기능은 오직 자손에게 유전 정보를 물려주기 위한 거야. 그때 여기에 내 염색체를 다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제가 욕심이 과한 게 되죠. 왜냐면 제 배우자의 난자도 있잖아. 거기도 염색체가 다 들어있을 경우에 둘이 합쳐진 게 내 자손인데 염색체가 저희 2배가 되겠죠. 그럼 눈이 4개, 코가 2개, 입이 2개가 되진 않고요. 아예 태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내 염색체의 절반, 또 내 배우자도 염색체의 절반을 넣은 게 정자, 난자, 생식세포가 되는 겁니다. 즉 일부러 염색체 절반, 유전자 절반만 넣었다는 얘기죠. 이때 왼쪽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핵쌍이 EN이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절반만 넣어서 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색체 구성 상태를 표기할 때 개수도 써주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6개, 3개 염색체 개수를 써주면 이제 핵쌍과 염색체 개수 표기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체세포의 핵쌍은 몇 N이 되는 거야? 2N이 되는 거고요. 체세포는 2N. 생식세포는 핵쌍이 절반만 들어가서 N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자, 사람의 염색체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뭐 저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의 염색체들의 개수나 모양 같은 걸 볼 건데요. 뭐 일단 제가 다 그리진 않겠지만 첫 번째로 단어 공부 하나 합시다. 자, 핵형이라는 건데요. 요거 핵쌍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둘 다 같은 단원에 배우기도 하고 글자도 두 글자도 첫 글자도 같고 이래서 헷갈려 하는데 뜻은 좀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거리가 좀 멀어요. 얘는 염색체의 모양, 크기, 자, 개수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통틀어 핵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염색체 모양, 크기, 개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단위에서 보는 거냐면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즉 이거는 사실 염색체의 현미경 단위에서 보는, 현미경 수준에서 보는 관찰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유전 정보, 정확한 유전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DNA에 있는 염기 정보는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염색체까지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 같은 종 내에서 이제 같은 성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성별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종이면서 같은 성별인 경우에 이 핵형, 즉 염색체의 모양 크기 개수를 비교하면 이때는 항상 같습니다. 즉 사람이면서 남자면 저랑 다 같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랑 연예인 중에 뭐 박보검 뭐 이 세포를 각각 끄집어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 저랑 박보검은 같으니까.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염색체가 같다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 혹시 박보검 팬이 있을까봐 그럼 죄송합니다. 염색체는 같아요. 심지어 저랑 흑형, 어떤 흑인 혹은 백인들도 남자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안에 당연히 DNA 염기서열 유전자는 좀 다르겠죠. 약간 다른데 그걸로 이런 차이가 나게 됐으니까 참 미스테리하네. 그리고 다른 성별이면요 거의 같습니다. 같은 종이라서. 근데 한 개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염색체를 봤더니 두 개가 달라. 그러면 같은 종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른 종이면 그냥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연히 개수가 같은 경우는 있어요. 사람이 이제 염색체 개수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46개인데 46개인 다른 동물도 있긴 하겠죠. 세상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의 생물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모양 크기까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종이면 무조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자리가 없어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책에 있는 내용 중에 2하고 3 동시에 갈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2번이 염색체 종류고 3번이 사람 염색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림으로 한 번에 설명할 건데요. 먼저 사람의 염색체를 제가 너무 많아서 다 그릴 수는 없고요. 일부만 그릴 거예요. 위에 이제 여자 염색체를 그리고 여기 이제 남자 염색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을 텐데 둘 다 여자 염색체든 남자 염색체든 제일 큰 염색체가 있을 건데요. 얘네들은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큰 염색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도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제일 작은 염색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거의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색체를 종류별로 번호를 매기는데요. 순서는 크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쭉쭉쭉 가서 제일 작은 건 몇 번일까요? 사람이 가진 염색체의 개수랑 관련이 있겠죠? 22번입니다. 그럼 사람은 염색체가 22쌍 44개인가요? 자, 한 쌍을 이제 따로 그릴 건데요. 왜냐면 이 한 쌍은 여자랑 남자가 염색체가 좀 구성 상태가 달라요. 여자는 큰 거 2개 있고 남자는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건 아닌데 하나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상동 기준에서 봤을 때 구성이 다르잖아요. 이때 큰 염색체를 X, 작은 걸 Y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데 여자는 구성 상태가 XX, 남자는 XY가 되는 겁니다. 즉 1번부터 22는 남녀 차이가 없어. 이걸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이 상은 항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종이면 항상 같다. 이렇게 이제 성별별로 달라. 요걸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22쌍, 성염색체 1쌍, 총 23쌍이 되는 것이죠. 뭐 말로 했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사람 염색체 개수는 총 23쌍 46개인데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주자면 상염색체는 22쌍 44개고요. 자, 성염색체는 남녀의 구성 상태가 다른데 한 쌍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우리가 구성 상태를 표기를 할 때 이제 뭐 표기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여자랑 남자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구성 상태가 당연히 자, 체세포랑 생식세포가 다를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체세포는 염색체가 다 들어있고요. 생식세포는 절반만 들어있죠. 일부러 절반만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핵상이 체세포는 2N입니다. 생식세포는 N이고요. 2N이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상염색체가 몇 개예요? 44개죠. 그러면 44 플러스 성염색체는 표기할 때 이제 2개긴 한데요. 구성 상태를 써줍니다. 그냥 개수 쓰지 않고 XX, X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생식세포는 절반만 들어있잖아요. 그죠? 절반만 들어있기 때문에 22 플러스 여자는 이제 성 절반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들어있고요. 남자는 XY의 절반이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게 또 랜덤입니다. 그래서 X가 들어가거나 Y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는 서로 만나잖아요. 즉 수정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자손이 되는 건데 정자에 X가 들어있으면 누가 태어나요? 딸이 태어나겠죠. Y가 들어있으면 자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성별을 결정하는 건 결국 정자에 들어있는 성염색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염색체 설명할 때 부연 설명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자, 다시 여기로 보면은 별건 아니고요.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체의 개수나 염색 분체의 개수를 물어볼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본다고 칩시다.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입니다. 그럼 막대기 개수 물어보니까 몇 개라고 해야 돼요? 총 4개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염색체가 22쌍이면 44개인데요. 염색 분체 수는 또 88개가 되겠죠? 염색체 하나당 막대기 2개니까 이런 거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물려봤는데 모양 가지고는 누가 준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알 수 있는 염색체가 딱 한 쌍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뭐예요? 남자 성염색체. 보면은 X는 당연히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줬겠죠. Y는 아빠가 줬을 겁니다. 엄마가 Y를 줄 수는 없죠. 엄마는 Y가 없으니까. 그죠? 엄마가 Y 주면 엄마가 아니죠. 아까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마지막으로 자, X와 Y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상동 염색체냐라고 물어보면 맞다라고 해주세요. 아셨죠? 그런데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원래는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대립 유전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유전자 라지에가 있다라고 칩시다. 뭐 라지에나 스몰 a가 여기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같은 형질에 해당하는 관여하는 유전자가 붙어야 되는데 뭐 짧아서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또 여기에 라지 b 또는 스몰 b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같은 높이가 있긴 한데요. 라지 b 또는 스몰 b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y에는 그냥 엉뚱한 유전자가 있어요. x랑 비교하면은 전혀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즉 서로 그냥 다른 DNA로 되어 있다. 사실 끝부분에는요, 이제 대립 유전자 비슷한 게 있기는 한데요. 생명과학 1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염색체의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요. 교재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7을 보면요. 여기 이제 빈칸 괄호를 채워야 되는데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채우고 해설을 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염색체 개수는 뭘로 보라고 그랬어요? 동원체 개수로 보라고 그랬죠? 동원체 개수로 보면은 6개, 6개, 3개, 3개가 됩니다. 자, 염색 분체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대기 개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는 염색체 하나가 막대기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냥 염색체 개수를 쓰면 되는데 두 번째, 네 번째는 DNA가 복제가 돼서 염색체 하나당 막대기가 2개씩 있네요. 그럼 2배 해주면 되죠. 12개, 6개. 제가 DNA 상대량은 뭐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까? 염색 분체수, 막대기만큼 DNA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일 왼쪽에 있는 세포를 2로 봤으니까 62, 36에 비례해서 써보면
2, 4, 1,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핵상은 뭡니까? 핵상은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는지 한 조만 있는지. 그러면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2n이고, 자,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2n인데 얘 짝이 없죠. 제일 큰 염색체만 보는 거예요. 짝이 또 없죠. 그래서 n이 되겠습니다. 제발 얘 2n이라고 하지 좀 마세요. DNA가 복제가 된 거지, 된 것뿐이지 상동 염색체는 없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자, DNA 복제 여부는 2분 염색체는 복제가 된 거고요. 1분 염색체는 복제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채운 거랑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다 맞았죠? 그렇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밑에 쉬운 게 하나 더 있죠? 자, 문제를 볼게요. 기억을 아빠한테 물려받았으면 니은은 누구한테 물려받았냐? 둘이 상동 염색체니까 이건 엄마가 줬겠죠. 그래서 니은은 모계한테 물려받았다. 자, 디귿을 엄마한테 물려받았으면 리을은 누구한테 물려받았냐? 지금 이거 자체가 복제된 거거든요. 둘이 복제가 한 개죠. 이게 전체가 엄마가 준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동이 아빠가 준 거일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마찬가지로 모계한테 물려받았고 이 세포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일 때 이게 대립전자가 되겠죠. 여기 스몰 a, 스몰 b에 뭐가 들어가냐? 얘가 라지 A면 얘는 복제된 거니까 당연히 라지 A고요. 그 다음에 제 유전자형을 보니까 여기에 스몰 a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각각 라지 A, 스몰 a가 들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핵심 자료로 넘어갈게요. 자, 핵심 자료 A인데요. 처음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은요. 이거 조금 어려울 겁니다. 개념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좀 낯설 거예요. 어쨌든 잘 따라오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문제를 읽어보면요. 이 가나다는요. 각각 A, B, C라는 개체의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A, B, C는 생물이고요. 가나다는 걔네 몸에 있는 특정 시기의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염색체가 이제 시기마다 뭐 핵상이나 혹은 DNA 복제 여부에 따라 조금 상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A에서 C 중 둘은 같은 종이지만 성별이 다르고요. 암컷은 XX, 수컷은 XY다. 이건 사람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어렵지 않겠죠. 자, 일단 1번 갈게요. 가나다 중 핵상이 2n인 세포. 짝이 맞아야 2n인데요. 가는 짝이 맞죠. 요것도 짝이 맞고 요게 짝이 맞아야 되는데 모양이 다르네. 괜찮아요. 하나가 모양이 다른 거는 한 쌍이 모양이 다른 건 왜 그런 거야? 성염색체 XY니까. 그래서 얘가 X고 Y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B는 짝이 안 맞죠. 그죠? 얘랑 짝이 없죠. 얘도 짝이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가만 2n이고 나머진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의 답은 가가 되겠네. 2번 동물 A에서 C 중 같은 종에 속하는 두 동물을 찾으래. 여러분 같은 종이면요. 핵형이 같아야 돼요. 염색체 모양 크기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단 여기서 개수는요. 2n이냐 n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내 몸에 있는 세포끼리 비교해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복제 여부에 따라 2분 염색체, 1분 염색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염색체 자체의 크기라든가 동원체의 위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근본적인 모양 크기는 같은 종이 같고 다른 종이 다릅니다. 그러면 가나를 비교해보면 이 회색도 다르고 요 색도 다르고 흰색도 다르고 저는 반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 있는 거랑 좀 색이 다를 거예요. 어쨌든 다릅니다. 그럼 완전 다른 종이고요. 가다를 비교해보면 요 회색이 같고 이제 화면에서 볼 때 흰색도 같고 요 투명한 색도 같습니다. 다 같죠? Y 하나는 다를 수가 있죠. 얘는 N이니까 이제 Y가 없는 거고요. 다 같아요. 그러면 가다는 우연히 같은 게 아니라 같은 종이란 얘기죠. 그래서 ASC 중 같은 종에 해당하는 동물은 가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가다가 아니라 A씨죠. 미안해요. 이제 세포로 쓰면 안 되고 같은 종이면 개체를 써야죠. A씨인데요. 그 다음 이제 물어보는 게 잠시만요. 오케이. 이거부터 갑시다. 동물 A, 요 녀석 말하는 거죠. 여기서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핵상과 염색체 개수를 쓰래요. 자, 일단 얘가 2n이고 염색체 개수가 동원체 개수 세면 6개가 나올 텐데요.
생식세포라는 건 염색체의 절반만 넣은 거죠. 그럼 핵상이 무조건 n이 될 거고 2n일 때 6이니까 n이면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사실 이거 틀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n은 3이 되겠습니다. 생식세포를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OX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 기억은 성염색체다. X, Y가 성이고 나머지가 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맞습니다. 자, C는 암컷이다. 요 줄에 같은 종은 성별이 다르대. 여기서 A씨가 같은 종인데 A가 X, Y가 있으니까 성별이 뭐가 돼요? 수컷이 되겠죠. 그럼 같은 종이 성별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암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암컷이다라고가 맞고요. 주의할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도 성염색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N이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 요게 성염색체 X가 되겠죠. 왜냐면 크니까. X, Y. 그럼 얘는 X입니다. X인데요. X 하나 있는 걸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는 X, Y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X 하나만 들어있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요. 여잔 XX니까 X 하나가 들어있는 생식세포를 마찬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면요. 완전 이제 이런 거 문제에 적용 가능한 개념을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풀면서 조금씩 흡수를 할게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또 모르니까.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알 수가 없고요. 문제 조건을 보고 알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수는 가다가 같다. 지금 요거 빼면은 상인데요. 염색 분체니까 막대기 개수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죠, 가는. 자, 요거 빼고 요게 상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막대기 개수 마찬가지로 4개니까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형은 A와 B가 같다. A랑 B는 다른 종이거든요. 다른 종이면 그냥 모양 크기가 무조건 달라요. 개수는 우연히 같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개수는 같겠네. 하지만 모양 크기가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핵심 자료 B로 가겠습니다. 자, 요 그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뭐 특별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핵형 분석을 한 세포의 핵상. 자, 요거를 관찰한 세포는요. 핵상이요. 상동이 짝을 짓고 있는 걸 봐서 몇 n이겠습니까? 2n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중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줬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물려받았을 테고. 요게 X, Y입니다. 근데 X는 무조건 엄마가 준 거예요. 그럼 이거 엄마가 줬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아빠가 준 거니까 아빠한테 물려받은 건 한 개밖에 안 되겠네요. 자, 넘어가죠. 자, A와 B의 유전자 구성을 비교하래. A랑 B는요. 동일한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로서 왜 2개입니까? 복제돼서. 그래서 복제니까 항상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동일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자, OX 퀴즈입니다. 1번. 기억은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딱 보니까 복제가 돼서 막대기 2개네요. 맞아요.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 구성이 같다. 자, 기억과 니은은 기억과 니은은 이거 뭐예요? 상동염색체죠. 상동염색체는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는 아빠가 준 거니까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한 건 틀리고요. 사실 유전자 표기를 안 했는데 이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한 1000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연히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다 같을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거는 틀렸습니다. 3번. 핵형 분석 결과에서 이름이 미남이야? 안 읽어봤는데 이름만 미남일 수도 있어요. 부럽지 않다. 자, 어쨌든 미남이의 성별과 혈액형을 알 수 있다. 성별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혈액형은 DNA의 염기 서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틀렸고요. 얘 무슨 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혈액형.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볼 때 알 수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4번. 좀 잘렸네요.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되는 밑에 이제 Y 염색체 수가 있을 겁니다. Y 염색체. 염색 분체가 아니라 밑에는 염색체예요. Y 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 염색 분체 수는 44다. 이거 아마 틀린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Y 염색체는 하나죠. 근데 여기서 상염색체 염색 분체 수입니다. 분이에요, 분. 여러분. 제발 이거 실수라고 하지 마세요. 염색체랑 염색 분체수는 그 단어 길이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면 염색 띄고 분체거든, 원래는. 어쨌든 간에 막대기 개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2번까지 22쌍입니다.
22쌍이면 염색체 개수는 44개인데 염색체 하나당 또 막대기가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거든요. 그럼 염색체가 44개면 막대기 개수는 88개입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염색 분체 수는 88개. 그래서 1분의 88이니까 44개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때요? 요거 한번 실수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안 틀리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게 이 단원은요, 다음 단원과 연계가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유전 단원의 어떤 앞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이 단원은 정말 연계성이 강해요. 여러 번 말하니까 이제 지겹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강의 때는 조금 더 이해 잘 가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강의로 또 찾아올게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